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매년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열리는 사천 에어쇼에서 올해는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국산 초음속 훈련기, 기본 훈련기 등 카이가 개발 생산한 항공기들이 대거 비행을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경상남도 공군본부, 사천시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사천 에어쇼를 국제적 수준의 우주 항공방위 산업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사천 에어쇼에서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 것은 한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F-21은 저속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 시제기로도 저런 난이도의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다니 많은 이들의 입에서 찬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추력을 넣고 상승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시제기로도 이 정도의 성능이니 앞으로 보완을 해서 양산형으로 나오면 얼마나 더 향상된 전투기가 될지 기대가 컸습니다. 이처럼 KF-21이 시험 비행을 통해 착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파일럿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KF-21을 조종해본 것은 물론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훈련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의 베테랑 조종사는 프랑스 라팔이 KF-21을 절대 못 이긴다고 장담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엉뚱한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KF-21을 타고 싶다며 난리난 중동의 이 나라는 어디인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 F-16과 함께 최종 후보로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등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최대 10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그리고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강력한 후보로 내부적으로 거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개발 계획을 보면 2028년에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양산도 안 된 보라매 전투기가 F-16 및 라팔 전투기와 함께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필리핀은 자국영해에서 중국이 도발이 잦아지자 공군 전력을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역대급 예산을 배정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필리핀은 3-4년 내 초도 물량을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10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1차 예산으로는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정상 비싼 전투기 구입은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KF-21만큼 성능은 우수한데 가격은 미국이나 프랑스산 전투기보다 저렴한 전투기는 이 세상에 없기에 필리핀은 KF-21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당 1,800억 원이나 하는 유럽산 전투기는 운영 비용도 높아 현실적으로 필리핀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모두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는 필리핀으로서는 가장 가성비 높은 전투기를 고르고 골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외신들은 FA-50 경전투기를 운용하면서 받은 한국의 지원과 운영 시스템이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전투기가 필리핀형해로 진입하는 것으로 방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자 더욱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태국에서 운용 중인 그리펜과의 가상전투에서 한국의 FA-50이 승리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을 거절당한 이후 한국의 KF-21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태국 전투기 도입 사업의 1차 기종의 승자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도입 사업을 앞두고 있는 태국이 갑자기 KF-21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은 앞으로 2040년까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KF-21 블록2가 양산되는 시기, 즉 2029년에서 2032년까지로 거의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F414 엔진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를 2034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쯤이면 한국은 KF-21EX의 완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계 군사매체 더 디플로맷은 태국 공군이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태국이 올해 초 F-16V와 스웨덴의 그리펜이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가 태국 공군의 미래형 전투기 요구에 맞추어 개량된 단자형 FA-50과 4.5세대 KF-21을 거리낌 없이 제안했다는 점이다. KF-21은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다는 장점과 더불어 미국산 전투기에 비해 가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덜 제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투기 운용에 있어 중요한 점은 비용, 시간당 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인데
KF-21은 대당 가격 경쟁력에서도 강점이 있는데 비용 유지비는 그리펜이나 F-16V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KF-21의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유지비 덕분에 태국 공군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외신들이 나서 KF-21의 경쟁력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튀르키예에 전투기 칸을 100대나 도입한다는 소식에 열받은 사우디 공군이 KF-21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튀르키예의 현실은 칸의 초도 비행 이후 후속 시제기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고,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칸을 더욱 사지로 몰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칸 전투기 개발 회사에서 테러 분자들이 침투해 심각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핵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인질극까지 벌어져 더더욱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튀르키예의 전투기 칸을 구매하겠다는 나라가 나타났으며 심지어 도입을 희망하는 전체 수량도 무려 100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두고 디펜스 루마니아는 튀르키예 F-35에 복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사우디가 100대 이상의 칸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칸 전투기의 새로운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조립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걸 사야 하는데 시제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튀르키예의 전투기를 사려고 하다니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원한다 해도 현재까지 팔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간단한 시험 비행에만 성공했을 뿐이고 시제기가 단 한 대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마하 1.8 이상의 최고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1000km 전투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레이더 시스템은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표적을 탐지하여 상황 인식과 표적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튀르키예의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기를 왜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중동 방위 산업의 특수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의 경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호환성과 유지보수 체계의 단일화입니다. 제 아무리 무기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라인을 여러 개로 유지해야 하면 무기를 관리하는 인원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동은 이러한 다소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동 국가는 무기 체계의 효율성보다는 일단 구매가 가능한 무기는 최대한 쟁여두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잦은 군사 분쟁과 인권 탄압 문제로 인해 미국, 유럽 등과 언제 어떻게 외교 관계가 틀어질지 모르다 보니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무기 수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살 때 유지보수와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매가 가능할 때 우선 최대한 물량을 비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려는 방식을 더욱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해왔고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려 했지만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빌미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48대의 전투기 추가 도입은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렇게 아직 양산되지도 않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 방산에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지 못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5세대 전투기라고 표방한 전투기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바로 이런 나라들에게 KF-21을 통해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KF-21은 아직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이고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KF-21EX가 탄생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F-35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한국은 KF-21을 업그레이드하며 5세대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KF-21과 프랑스의 라팔이 항상 비교 대상에 오르곤 하는데요. 두 기종의 싸움은 사실상 4.5세대 전투기의 진검승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두 기종을 모두 몰아본 조종사들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두 기종을 모두 몰아본 조종사들은 프랑스의 라팔은 KF-21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을 시험 운행해보고 과거 라팔과 함께 비행훈련도 해본 조종사는 KF-21은 앞으로 5세대, 6세대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라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결국에는 라팔이 KF-21을 탐지하지도 못하고 격추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얼마 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페루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의 후보기종에 KF-21이 올라간 것입니다. 함께 선정된 후보기종은 라팔과 그리펜이었습니다.
모두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 꼽히는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페루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의 후보로 KF-21이 꼽혔다는 점은 라팔과 그리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종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9월 KF-21은 페루 전투기 사업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남미 군사매체에 의하면 페루 정부가 35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구매할 전투기 수량이 정해졌고 아직 양산기에 실물이 없는 KF-21은 이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아니라서 한국은 그걸로 납득하고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페루 내부에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돈을 쓰고도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페루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미그-29와 수호이 등 구소련제 장비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도입한 것도 다른 나라 공군기에 비해 두세 발짝 뒤떨어지는 미라주입니다. 일단 수량도 적을 뿐더러 성능적으로 미그기는 4.5세대 평균에 걸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미라주와 수호이 등도 최근 전투기에 비하면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페루 국민들은 공군이 별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그다지 좋지도 않은 전투기를 사서 애매한 전력밖에는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어차피 이 정도 수량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면 4.5세대 전투기를 사뒀어도 좋았을 것이다라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국민들은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후보에 포함하게 된 것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여겼는데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페루가 만일 지금 단계에서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해 앞으로의 개발 단계도 함께 밟아나간다면 페루는 한국을 통해 낙후된 항공기술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루 공군이 선택한 것은 결국 또다시 완성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기술 이전과 같은 좋은 조건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페루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의 소중한 협력 관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필리핀과 페루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인데요. KF-21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면 양산이 시작될 때쯤이면 페루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